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지금 제가 호텔에 있죠. 지금 한국이 아니라 제가 홍콩에 있습니다. 현지 시간으로는 2시 46분 새벽이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이제 3시 46분으로 약 4시가 다 돼가는 시점인데, 사실 이제 오늘 대한항공 채용이 떴잖아요. 제가 이제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 나가려는 그 찰나에 이제 채용이 딱 떴는데, 영상 촬영이 이제 컨디션이 좀 너무 안 좋아서 내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블로그는 제가 먼저 올려뒀거든요. 그래도 계속 이제 자려고 하는데 잠이 안 오고 막 눈앞에 막 걱정들이 막 떠올라서 그냥 늦더라도 좀 영상 촬영하고 PD님께 좀 빠르게 좀 편집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다가 이렇게 또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옷을 이제 자려던 복장에서 갈아입은 상태라서 뭔가 조금 내추럴 하죠. 내추럴한 게 좋은 거죠.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굉장히 기쁜 소식이죠. 많은 사람들이 항상 기다리고 있는 채용인 이제 대한항공 객실승무원 인턴 채용입니다. 뭐 계속해서 이제 뜬다라는 이야기들은 많았고, 제가 이제 10월 11월쯤에 입과를 하게 될 인원을 이제 뽑게 될 거라고 지난번 라이브, 그 이전 라이브에서도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런데 이제 생각보다 또 빠르게 뜬 건 사실이긴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갑작스럽게 이 채용을 마주하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특히 또 자기소개에서도 바뀐 부분이 있고 또 이제 지원 사항에서도 변경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좀 하나둘 짚어드리고자 합니다. 정확하게요. 개인적으로는 제 소원이 한 가지 있다면, 좀 잡담이라서 죄송한데, 정말 그 산속에 어디 들어가서 딱 24시간만 휴대전화 없이 노트북 없이 정말 그 디지털에서 벗어나서 탈디지털에서 하루 온전히 휴식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상상을 해보긴 하는데, 그래도 또 저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있음에 사명감과 보람을 느끼면서 또 이렇게 일복 터지게 할 수 있는 거라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도 정말 많은 내용을 좀 담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제가 이제 기출문제 이벤트 관련된 안내사항 드릴 테니까요. 또 이전에 대한항공에서 진행되었던 기출문제들을 좀 미리 확인해서 준비하고 싶은 분들은 해당 이벤트 조금 번거로운 부분이 있더라도 꼭 참여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근본 채용사항의 주의사항 달라진 점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1차 면접이 명확하게 지금 이제 표시되진 않았지만 아마 비대면 영상 평가로 지난번처럼 대체될 확률이 클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제 내부에서는 만족도가 높았다라는 평이 있기도 하고요. 그만큼 좀 이미지, 목소리 이런 부분들 좀 빠르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인사팀을 비롯해서 대한항공 내부에서도 조금 만족도 높은 소리가 나오는 것 같고요. 또 1차적으로 이렇게 필터링을 한 상태에서 2차, 3차 면접을 보는 것이 또 3번의 면접을 보는 대한항공의 입장에서는 결코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도 또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추측해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졸업자가 아니라도 내년 2월 졸업 예정자면 이제 지원이 가능한데, 중요한 건 10월 달에 입사를 해서 근무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되면 학교를 가지 못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취업계와 관련해서 이거 인정을 해주지 않게 되면 이제 졸업 유보나 뭐 이렇게 뭐 어떤 특정 과목 꽈락이 되어서 졸업하는데 학점이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죠. 이때는 나중에 인턴 평가 때 정직 전환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고 실제 탈락 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 그랬던 사례들이 많으니까 이 부분은 좀 학과 사무실과 좀 긴밀하게 소통해서 정확하게 하고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애매한 분들은. 자, 세 번째는 개인 홈페이지 SNS 주소를 적는 란이 파격적으로 생겼습니다.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땐 항공사에서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뭐 현 시대에 개인의 개성과 이런 개인의 어떤 영향력, 인플루언싱을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적 발맞춤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특정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적이 있는 란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이 SNS를 오픈해야 하나라는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에 대한 거 간단하게 그냥 객관적인
내가 평가자의 입장에서 한번 보고 팁을 몇 가지 알려드려 본다면요. 자, 인스타, 유튜브, 블로그 등등 뭐 개인 홈페이지 등 내가 떳떳하게 사회적으로 자랑하고 보여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계정들은 저는 얼마든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주 사용하지 않는 계정을 그래도 나는 SNS를 최소한으로는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로 계정을 기록하는 거 가능하다 생각하고요. 뭐 사실 최소한 정보를 뭐 습득하기 위해서라도 SNS, 인스타그램 정도는 기본 계정 갖고 있는 분들 종종 많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주의해야 될 것들이 내가 너무 유명한 인플루언서다. 혹은 뭐 내가 이 사업적인 부분 어떻게 보면 뭐 구매 대행, 판매 이런 쇼핑몰 이런 부분들 결코 나쁜 건 아닌데요. 이제 대한항공이라는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았을 때는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수적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뭐 선정적인 사진이 좀 있다든지 너무 이제 개인적인 너무 과한 개성이 너무 뚜렷한 이런 부분을 좀 조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피어싱을 좋아해서 뭐 귀, 코, 눈썹 이런 거에 너무 막 그런 피어싱이 있는 사진들 예를 들어 뭐 저는 존중할 수 있는데요. 이게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너무 개성이 뚜렷하게 보이면 이게 또 MZ 세대의 단점으로 오해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은 조금은 고민해보고 오픈하자. 그리고 중요한 건요, 거기 공란으로 비워도 전혀 문제가 되진 않을 것 같으니까. 그리고 공란을 비우는 게 걱정이 된다면 자주 사용하지 않는 인스타그램 정도 계정만 넣어두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고요. 뭐 냥스타그램, 먹스타그램, 럽스타그램 등등등 많을 텐데 중요한 건 그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보여줄 수 있는 장점이 될 수 있는 계정이면 오픈하는 거 괜찮고요. 예를 들어 냥스타그램인데 내 고양이 사진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뭐 고양이만 가족인 막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 고양이 관련된 또는 반려동물 관련된 봉사활동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담겨 있고 이렇다면 사실 너무 좋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고양이를 사랑해서 그 고양이만 기록되어 있는 그 사진을 올리는 것은 조금 저는 이제 왜 올렸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보는 입장에서 어떤 느낌일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정 판단이 빠르게 안 된다면 주변 가까운 사람들 내 비슷한 또래부터 준비생 그리고 가족, 형, 언니, 오빠, 부모님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이제 취업 컨설턴트가 아니라 영어 강사라고 치고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 채용에 지원한다면요, 저는 제 인스타그램에서 이렇게 영어 강사로서 정말 열심히 하고 좋은 결과를 내었던 기록들이 많잖아요. 저라는 사람의 열정의 아이덴티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인스타그램을 공개했을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승무원 관련된 취업 컨설턴트가 아니라는 가정하에서요. 자, 그리고 국민 체력 같은 경우에는 참가증은 안 되는 것 같죠? 급수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쵸? 이것도 지금 뭐 난리인 것 같더라고요. 자리가 없어서 미리미리 취득해 두길 당부드립니다. 뭐 그리고 이 정도가 큰 차이점이 될 것 같고요. 2차에서는 영어 구술 테스트 그대로 진행이 될 것 같고 3차에서는 실제 유니폼을 입고 면접을 보게 될 텐데 뭐 현재 입고 있는 유니폼이 될지 또 바뀔 변경될 유니폼이 될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번 채용에서 이제 대한항공이 너무 좀 빡빡한 그런 면모를 보여줘서 사실 조금 속상한 마음을 갖고 있긴 한데요. 그래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채용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변경된 자소서 가이던스 상세하게 좀 한번 알려봐 드리겠습니다. 일단 자소서 강의를 이렇게 듣더라도 도저히 내가 어떻게 작성해야 될지 감조차 안 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해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나름대로 작성한 그 예시를 올리는 합격 답변 자소서 이런 작성 방법 틀 그런 영상을 제가 이 영상 촬영하고 또 촬영해서 그건 이제 유료 멤버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영상을 또 추가 업로드해 드릴 거니까요. 꼭 필요하신 분들은 그 영상도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멤버십은 가입을 해 두셔야 되고요. 근데 멤버십에는 그 영상뿐만 아니라 최근에 진행됐던 뭐 티웨이 기업 분석부터 해서 에어프레미아 기업 분석 그리고 또 대한항공 기업 분석 그 인재상 관련된 내용들 앞으로 나올 항목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것들 다 제가 오픈을 현재 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정말 뭐 멤버십 가입해서 그런 영상들만 본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이익이 될 거니까요. 많은 걸 배우게 될 거예요. 뭐 그래서 저는 적극 추천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당당하게 추천을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자, 그럼 자소서 상세 가이던스 한번 보겠습니다. 1번 항목 보시면요, 대한항공 입사를 위해서 본인이 기울인 노력, 대한항공에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서술하시오 되어 있고요. 세 항목 모두 600자입니다. 500자와 700자 사이 중간이라서 조금 애매하긴 한데요. 제목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요. 600자까지는 제목을 적지 않는 것도 방법인데 사실 적는 게 또 굉장히 가독성을 높일 수는 있죠. 직전 채용에서 있었던 항목과 또 유일하게 비슷한 점이 있는 항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심플하게는 대한항공 승무원이 되기 위해 입사하기 위해 노력한 점 플러스 입사 후 목표, 포부라고 심플하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비율적인 부분을 봤을 땐 6대4, 7대3 정도로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자, 저는 두 가지 전략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전략은 내가 기울인 노력과 목표가 이 일직선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전략은요, 별개로 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글로벌 역량을 중요하다 생각해서 이런 부분에 노력했던 점을 작성했다면 뭐 이후에는 글로벌 고객 만족을 책임지는, 달성하는 외국어와 관련된 교관이 된다든지 뭐 외국어와 관련된 서비스 매뉴얼을 만들고 싶다든지 기획하고 싶다든지 이런 부분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뭐 별개로 가는 것은 또 전혀 상관이 없어도 되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중요한 게 이 목표라는 부분인데요. 이 목표라는 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이제 달성 가능한 꼭지점이 있는 목표로 가셔도 되고요. 아니면 다소 추상적일 수도 있지만 포부형의 목표로 가셔도 됩니다. 뭐 구체적이라고 한다면 내가 교관이 되겠다, 무엇이 되겠다, 무엇을 하겠다, 몇 년 뒤에는 이것을 하겠다, 칭송 몇 회를 받겠다, 뭐 이런 것은 충분히 이제 객관적인 지표가 있잖아요. 목표 꼭지점. 그런데 또 포부형으로 한다면 이제 동료들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무원이 되겠다, 또 단 한순간도 승객을 향한 세심한 관심을 놓치지 않는 승무원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내 매비행의 어떤 마음가짐을 목표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또 이 항목에서 제목 중에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대한항공에 입사하기 위해라는 이 조건부입니다. 단순히 글로벌 역량을 갖춘 승무원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항공은 이렇기 때문에,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했던 노력들을 좀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이 질문에 더 어울릴 수 있는, 눈에 더 보일 수 있는, 잘 들어오는 답변 서술 방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기본적인 개연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포부, 목표도 그렇고요. 그래서 살짝 기업 분석적인 부분이 들어가서 바탕이 되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제가 이미 다른 채용에서 참 많이 다루었던 항목이고요. 실제 비슷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 항목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고 완벽하게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은요. 객실 승무원으로 갖추어야 할 특징을 두 가지 제시하고 본인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하시오. 자, 저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두 가지를 뽑아라 한다면 특징과 부합입니다. 사실 이건 이제 비율적인 부분을 보면, 질문의 뒷부분에 보면 구체적으로 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내가 제시한 그 특징에 어울리는 이유를, 부합하는 이유를 작성하는데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특징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볼게요. 다른 것에 비하여 특별히 눈에 띄는 점, 이렇게 한번 정의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점은 또 성향적인 부분으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물론 경쟁력 부분으로도 가능합니다. 사실 이 항목은 소재가, 범위 굉장히 다양할 수 있는데 저는 일단 먼저 제시하는 것은 칼맨십, 이제 대한항공 채용, 이제 HR 제도 그쪽에 들어가면 나오는 5가지 칼맨십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취적, 국제적 감각, 서비스 마인드와 올바른 예절, 성실한 조직인 팀플레이어, 이 5가지가 완벽한 객실 승무원, 또 대한항공 승무원, 대한항공 칼맨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성향적인 부분이거든요. 인재상. 그리고 또 대한항공 부분뿐만 아니라 타 항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인재상을 살펴보면 충분히 거기서 또 따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겁니다. 아시아나만 하더라도 연구하는, 공부하는 이런 인재상 따올 수 있겠죠, 충분히. 저는 이 항목 같은 경우에도 이제 2가지 방법으로 좀 답변을 작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소서를 첫 문장에 이제 특징 2가지를 이야기하고요.
하나씩 풀어나가면서 포부 마무리하는 방식이 있을 것 같고, 아니면 한 개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또 두 번째 거 설명하고 포부 마무리 이렇게 가는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인재상을 활용하는 방법 제가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아이디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 인재상에서 파생시킨 세분화시킨 구체적인 성향으로 접근하셔도 됩니다. 서비스 정신, 비슷하게는 봉사 정신, 팀워크, 희생 정신, 서비스도 희생 정신이랑 엮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진취적 성향, 성실한 조직인에는 리더십 이런 거랑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단어로 나만의 내용을 잘 표현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객실 승무원으로서 구별되는 특징이라고 했지만 그게 사실 성실함 같은 경우에는 객실 승무원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직업에도 많이 적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른 직업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를 작성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게 왜 그렇게 객실 승무원으로서 더 중요한지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주는 게 필요하고 내가 그렇다라는 게 필요하겠죠. 인재상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세히 설명한 내용, 기업 분석 관련된 영상을 제가 유료 멤버십에 올려둘 테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전에 제가 기업 분석 특강 이제 라이브 했을 때 참여하신 분들은 기록해 두신 것을 토대로 준비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이력서에 작성하지 못하는 경력, 자격증, 또 어떤 나의 경험들 이런 것들을 저는 여기에 작성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항목인데요. 본인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이고 그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 기술하시오. 자, 전형적으로 본인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성장 환경인데요. 해당 항목 또한 저와 함께 채용을 꾸준히 또 준비해온 유튜브 구독자들, 스튜디오 테디 여러분들이라면 전혀 어렵지 않게 작성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선 본인의 가치관을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 해당 가치관이 본인의 인생에서 또 일반적인 사람들의 인생에서 어떻게 영향이 있는지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이야기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상세 내용을 기술해 주시면서 마지막에는 직무와 연결해서 마무리를 해주면 되겠죠. 그 가치를 이제 객실 승무 직무에서도 연결해서 나의 어떤 강점, 경쟁력, 마음가짐, 포부를 어필해 보는 겁니다. 예를 들어 도전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면 도전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도 있고요. 그 도전을 통해 실패하더라도 그 경험 자체가 내가 어떤 위기를 마주하더라도 극복할 수 있는 나의 인생 경험치, 자양분이 된다 이런 의미를 설명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막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내가 승무원이 되어서도 이런 도전 두려워하지 않고 성장하겠다라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거고요. 사실 이제 일반적인 성장 환경 같은 경우에는 성공 경험, 실패 경험을 작성해서 넣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건 가치관을 대놓고 먼저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조금은 그런 방향성이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성공 실패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된 가치관이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치관을 실천한 사례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의미를 내가 느끼고 계속해서 어떤 달라지고 있는지 바뀐 부분이 항목적으로는 있지만 사실 엄청나게 크게 달라졌다고 하기에는 항공사들의 항목들이 대부분 또이또이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겁먹지 말고 또 대한항공은 사실 자소서 어떤 퀄리티와 상관없이 100명 중에 80%는 사실상 서류 합격을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는 또 이쪽 부분에서는 굉장히 넓은 마음을 가진 항공사잖아요. 그래서 너무 머리 싸매서 막 힘들어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사팀이 10,000명이나 되는 그 지원자들의 자소서를 어떻게 얼만큼 열심히 볼 수 있겠습니까? 그거 누구도 알 수가 없죠. 사실 본다 안 본다 제가 어떻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누군가가 내 자소서를 봤을 때 서류 전형 과정에서, 영상 과정에서, 2차, 3차 면접에서 면접관이 스스로는 떳떳할 수 있는, 그리고 혹여나 내가 면접에서 내 모든 걸 보여주지 못했을 때 글 속에서라도 보여줄 수 있는, 혹은 아직 나를 만나지 않더라도 글 안에서 나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최대한 열심히 적는 것은 지원자로서의 도리이자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또 블로그 포스팅에도 상세히 안내를 해뒀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는 자소서 첨삭 굉장히 소수로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서류 합격 이후에는 이제 영상 촬영 관련된 클래스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당연한 건 2차 면접 가는 분들을 위해서 또 현장 클래스를 포함해서 기출문제 전체적으로 직전부터 그 이전까지 풀이한 영상을 함께 공부하는 이제 특별 클래스도 아마 진행될 예정인데 현재는 자소서 첨삭 관련해서만 제가 신청을 받고 있으니 필요한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기출문제 관련된 제가 이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직전과 또 그 이전에 있었던 채용에서 좀 중요한 질문들을 엮어서 제가 한 30개, 40개 정도 여러분들이 미리 좀 질문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무료 이벤트로 한번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참여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요.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는 지금 보시는 이 영상에 댓글을 답니다. 그냥 영상 보고 느낀 점, 혹은 지금까지 저를 지켜본 구독자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느낌을 느꼈는지 그냥 그런 것들 간단하게 어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보면서 또 제가 큰 힘을 얻지 않을까 해서요. 번거롭게 만들고 싶어서가 아닌 제 영상 자체가 댓글이 많이 달리는 영상들은 아니거든요. 일방적으로 정보를 이야기하고 또 혼내고 이런 영상들이다 보니까 그런 거 하나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간단한 소감 작성했던 그 댓글을 캡처 하나 해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는 제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설정한 부분 캡처 두 번째 해주시면 되고요. 세 번째는 제 인스타그램 테디쌤 인스타그램을 팔로우해서 그 팔로우한 부분을 캡처 해주시면 되고요. 네 번째는 이제 제가 댓글에 올려둘 테디쌤 블로그 있죠. 블로그에서 이웃을 추가해서 캡처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네이버 인플루언서 들어가 보시면 테디쌤 검색해서 들어가면 펜하기 버튼이 있어요. 그거까지 다섯 가지 캡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된 링크는 제가 블로그에 올려둘 테니까 자세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섯 가지 캡처한 것을 제 개인톡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카카오톡 채널이 있습니다. 그 채널로 제가 작성해둔 신청서에 맞춰서 5장의 사진과 신청서 간단하게 보내주시면 24시간 안에 해당 기출문제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많은 분들의 참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상 테디쌤이었고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원하는 엑설런스 인플라이트를 대한항공에서 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적인 원조와 조력을 주저하지 않는 테디쌤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